죄송합니다 여러분. 우선 좀 뒷목부터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아시죠? 물론 많은 경기 수가 남았고 궁극적으로 토트넘의 최우선 목표가 리그 우승은 아닙니다. 이 경기를 이길 수만 있었다면 정말 행복한 상황들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물 건너갔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속한 6위였던 토트넘은 5위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1대3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두 번째 3실점을 하는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런 참패를 보려고 시청한 건 아니었는데 그쵸? 새벽 시청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가지고 리버풀을 상대했습니다. 이 포메이션은 매우 공격적인 포메이션이고 윙백을 제대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인데 위기 상황에선 5백을 쓸 수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더 우위라고 생각하면서 리버풀을 상대한 듯 합니다. 리버풀은 최근 리그에서 득점을 못하는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도 더욱 해볼만 하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2분 만에 골이 터집니다. 바로 손흥민이 케인의 도움을 받아서 원샷 원킬을 보여줬습니다. 옵사이드를 완벽하게 비껴간 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VAR로 골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감독관은 케인의 패스 순간이 아닌 은돔벨레 패스 순간에 손흥민 발 위치를 체크하고 옵사이드를 준 것입니다. 이 억울함 어떻게 하죠? 토트넘 현지 팬들도 경악을 했습니다. 옵사이드 판정일 때는 심지어 손한테 공이 가고 있지도 않았는데 케인한테 공을 받을 때는 완전 온사이드였다고. 클럽은 대체 왜 웃으면서 박수치는 거야? 진짜 열받아 죽겠네. 분명히 골이었는데 저 녀석들이 우리 골을 훔쳐갔어. 리마풀 때문에 우리 손이 골을 놓쳤잖아. 이게 왜 옵사이드인 거지? 발목 기준으로 보면 온사이드였는데. 소니 다음 골을 터뜨려 줄 거야. 기다려보자고. 프리미어리그 친구들은 개념을 죄다 말아먹었나봐. VAR 결과가 죄다 똥으로 나와. 시작하자마자 운이 좋았더니만 너무 좋았던 게 문제인가? 그래도 손의 투지는 인정해. 심판이 멍청한 거 아니야? 패스 받기 전에 소니 공 받기 위해 수비벽 앞으로 들어왔잖아. VAR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소니의 골은 솔직히 인정받아야 해. 소니의 넣은 골에 옵사이드 판정을 저렇게나 빨리 내리다니 좀 더 자세히 보라고. 오랜만에 소니 정말 깔끔하고 멋진 슛이었는데 안타깝네. 토트넘 대 리버풀 이번 전반전은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3년 동안 모두 패배만 하고 있고 무리뉴 감독도 클롭 감독에게 승률이 20%도 안 될 정도로 상대 전적으로 보면 넘사벽 팀이긴 한데 수비 지향적인 무리뉴 감독이 리버풀을 상대로 맞불 작전을 펼치니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변수가 생깁니다. 토트넘엔 경기에 꼭 있어야 할 에이스 몇 명이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 은돔벨레, 호이비에르, 요리스. 이 중 한 명만 빠져도 토트넘이 아니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케인이 전반 12분 만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알칸타라 이누무자스기 케인의 발목 부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무릎 부상도 있었습니다. 잠깐 소름 돋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리버풀이 대단하긴 대단한 게 케인이 부상 상황에서도 하프라인 아래에서 파울을 당한 순간 공을 잡고 손흥민에게 패스하려는데 저누무자스기 그 작전을 알아채고 볼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마티 살짝 소름 돋았습니다. 케인이 부상인 상황에선 전 솔직히 의심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무리뉴 감독의 첫 번째 가르침, 착하기만 해선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리버풀 선수들의 긴장을 풀게 하면서 일격을 가하려는 케인의 작전이 아닐까도 조금 생각했습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작전이긴 하죠. 경기에서는 루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칫 스스로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암튼 혹시나 그런 걸까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부상당한 발목인데 전반 마지막쯤엔 강력한 중거리 슛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케인은 경기 중에 절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케인이 흔들리니 팀이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반 휘슬이 불기 직전에 리버풀이 선제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다이어.
리버풀 중원에서 크로스가 마네에게 날아왔고 문전으로 패스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나이어가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피르미누가 더 빠르게 달려오긴 했죠. 그런데 그 공이 지나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나이어. 네. 이거 뭐죠? 이미 이번 시즌 전반기에도 결승골 헌납했던 원인 제공이 다이어였는데 이번에도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다이어는 센터백,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의 포지션이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게 장점 같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문 센터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뉴 감독 2년 차에서 완벽하게 센터백으로 전환했지만 이전 많은 경기에서는 포지션이 계속 바뀌었고 특히 포체티노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극대화했었습니다. 결국 경험 미숙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차라리 자책골이 낫지 않나요? 어떻게 그 볼을 그냥 지나가게 하나요? 참 진짜 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탈하게 그 좋은 전반전이 0대1로 시작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비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케인이 부상으로 더 이상 뛸 수 없는 판단으로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네. 전 솔직히 베일과 비니시우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윙크스, 라멜라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국내 토트넘 팬들에게 윙크스, 라멜라는 조커의 축에도 못 드는 선수 아닌가요? 네. 케인 대신 라멜라라니, 네. 오리에 대신 윙크스라니.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너무 큰 전술 변화에 적응 못하고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마네의 슈팅을 요리스가 쳐냈지만 아놀드가 세컨드볼을 차지하면서 멋진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0대2가 돼버리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거기다 교체 선수를 보니 기대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을 합니다. 에이스 호이베르가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선보입니다. 아웃프런트로 제대로 걸려서 골키퍼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1대2 상황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우 재밌어야죠. 그런데 토트넘은 최악이었습니다. 원톱 손흥민은 후반전에 거의 보이지 않았고 결국 볼이 오지 않자 2선으로 내려오고 은돔벨레도 1선으로 올렸지만 볼이 오지 않자 볼을 받으려 내려오고 라멜라 서있고 윙크스 기억 안 나고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계속 공격만 당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리버풀의 세 번째 골이 나옵니다. 아놀드의 멋진 크로스에 로든이 해결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가슴으로 터치한 볼이 마네에게 어시스트가 되면서 실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로든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전반전에 로든이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이 실수는 눈 감아주고도 싶지만 토트넘 수비 진짜 이거 뭔가요? 대부분 언론이 토트넘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영입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계획이 없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1대3 상황 10분 남은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훈련하듯 공을 돌리는 황당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만큼은 정말 답이 없는 경기임을 보여줬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때 말이죠. 요렌테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당시 나이 만 33살 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192cm나 돼서 조커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문전에서 경합을 펼치면서 골도 넣기도 했습니다. 정말 간절할 때는 그냥 막 문전에 올려놓고 운에 맡겨보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패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심정으로 토트넘 팬들도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케인 잃고 윙크스와 라멜라로 대치한다고? 오늘 밤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어. 힘든 매치였네. 내내 거지같은 퍼포먼스였고 고작 대치한다는 선택들도 멍청했어. 한 명 무너지자마자 전부 무너지면 그게 팀이야? 3번 실수했더니 3골을 먹히네. 얼마나 완벽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수비 혼란스러운 거 좀 봐. 토비는 왜 벤치에 있는 건데? 케인 부상당하니까 나온 게 라멜라? 비니시우스랑 베일은 멀뚱거리면서 볼 수밖에 없었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교체 인원들 꼬라지 좀 봐. 케인 대신 라멜라가 들어올 거면 비니시우스는 왜 데려온 거냐고. 경기 내내 실수만 보였어. 나이어는 그냥 그랬고 도어티는 이제 나가주면 되겠고 라멜라는 팀에 쓸모없다는 걸 깨달았어.
케인도 없으니 트로피는 물 건너갔네. 요리스의 3골 실책은 진짜 재앙이야. 도어티는 팀 근처에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나이어는 가끔 큰 실수하는 게 꼴보기 싫어. 또 리버풀 상대로 징크스야? 클롭이 무리뉴 상대로 9번 이겼거든? 무리뉴도 발전 좀 하자. 무리뉴가 곧 프리미어를 잇고 유로파에만 신경 쓸 것 같아. 지금까지 무승부였던 게 다행이었으니. 이제 무리뉴 생각을 전혀 모르겠어.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토트넘 패배밖에 없어. 토트넘 팬들이 야유하는 걸 무리뉴가 들었어야 했는데 아마 코로나 끝나기 전에 무리뉴가 먼저 떠나면 되겠지? 오늘 하루 마무리 교훈. 무리뉴는 엄청나게 무능하다. 무리뉴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홈 경기에서도 집중 못하는데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어? 손흥민은 후반전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기가 앞으로 또 나올까 솔직히 좀 겁이 나네요. 그래도 위로가 필요하겠죠? 네, 빨리 잊어야 합니다. 영국 시간 일요일 저녁, 한국 월요일 새벽에 꼴찌급 팀, 최다 실점 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제발 그 경기 통해서 분위기 반전하고 손흥민도 최대한 많은 골 넣어주길 바라봅니다. 손흥민, 힘내자!